한국이 멕시코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에서 0대1로 패했다. 체코를 상대로 2대1 역전승을 거두며 기분 좋게 출발했던 한국은 개최국 멕시코를 상대로 접전을 펼쳤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했다. 과달라하라의 고지대 환경과 비까지 겹친 가운데 양팀 모두 쉽지 않은 경기를 펼쳤고 결국 멕시코가 한 번의 기회를 살리며 승리를 가져갔다. 한국은 후반 막판까지 총공세에 나섰지만 끝내 동점골을 만들지 못했고 이 패배로 1승 1패가 되며 조 1위 경쟁에서는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 경기 직후 일본 언론과 일본 축구 팬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다. 한국과 멕시코 경기에 대한 일본 매체 반응을 살펴봤다. 일본 스포츠 전문 매체들은 한국의 패배 자체보다 경기 내용에 주목하는 분위기였다. 일부 매체는 한국은 비록 패배했지만 개최국 멕시코를 상대로 끝까지 긴장감을 유지했다며 경기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른 매체는 한국은 체코전 승리가 우연이 아니었다는 점을 다시 보여줬다며 조직력과 활동량에서는 멕시코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매체는 멕시코가 승리했지만 압도적인 승리는 아니었다며 한국은 경기 내내 수비 균형을 유지했고 몇 차례 위협적인 역습도 만들어냈다고 전했다. 특히 이강인에 대한 평가가 많았다. 일본 언론은 이강인은 아시아 최고 수준 플레이메이커 중 한 명이라며 강한 압박 속에서도 전진 패스를 연결하는 능력이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손흥민에 대해서도 득점은 없었지만 멕시코 수비가 가장 경계한 선수였다며 존재감을 인정했다. 일본의 한 축구 칼럼은 한국은 결과보다 내용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경기였다며 남아공전 승리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기사에서는 아시아 팀들이 이번 대회 초반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 역시 경쟁력을 증명했다며 멕시코 원정 분위기 속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일본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살펴봤다. 결과는 멕시코 승리지만 경기 자체는 거의 대등했다. 한국이 생각보다 훨씬 강했다. 솔직히 멕시코 홈이 아니었다면 무승부도 가능했을 것 같다.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멕시코 쪽이었다. 체코를 이긴 게 운이 아니라는 걸 보여준 경기였다. 패배했는데도 평가가 나쁘지 않은 이유다. 한국은 항상 월드컵에서 경쟁력이 있다. 일본 팬 입장에서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팀이다. 손흥민은 예전보다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상대 수비를 흔드는 능력이 있다. 멕시코 수비가 계속 신경 쓰는 게 보였다. 한국의 이강인은 정말 부럽다. 일본도 좋은 미드필더가 많지만 저 정도 탈압박 능력은 쉽지 않다. 김민재는 여전히 아시아 최고의 수비수 같다. 큰 실수도 없고 존재감이 엄청나다. 한국은 패배했지만 남아공을 상대로는 충분히 이길 것 같다. 오히려 이번 패배가 약이 될 수도 있다. 이번 월드컵을 보면 한국과 일본은 확실히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것 같다. 아시아 축구 수준이 높아졌다는 걸 다시 느낀다. 예전 같으면 멕시코 원정에서 훨씬 힘든 경기가 됐을 것이다. 한국은 유럽파 숫자가 많아서 경기 템포 자체가 다르다. 체력적으로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멕시코가 승리하긴 했지만 경기 끝날 때까지 안심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한국은 항상 월드컵만 오면 더 강해지는 느낌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멕시코보다 체코가 더 어려운 상대였다고 생각한다. 체코를 이긴 시점에서 한국의 경쟁력은 이미 증명됐다. 일본도 네덜란드와 비겼지만 한국도 멕시코를 상대로 충분히 싸웠다. 아시아 팀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패스 연결이 상당히 좋았다. 마지막 마무리만 조금 더 좋았으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 멕시코가 결정력에서 앞섰을 뿐 경기력 차이는 크지 않았다. 이번 경기 보면서 다시 느낀 건 한국이 월드컵 경험이 풍부한 팀이라는 점이다. 한국은 강팀을 만나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게 가장 무서운 부분이다. 남아공 입장에서는 오히려 한국을 만나는 것이 부담일 수 있다. 패배 후 반등하려는 팀은 위험하다. 아시아 팀들 중에서 한국과 일본은 세계 무대 경험이 확실히 많다. 경기 운영에서 차이가 난다. 한국은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하면 충분히 다음 라운드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이강인은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 같다. 유럽 빅클럽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를 알겠다. 한국이 졌는데도 비관적인 분위기가 아닌 이유는 경기 내용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멕시코가 아닌 중립 경기장이었다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 같다. 이번 월드컵에서 아시아 축구가 보여주는 경쟁력은 상당히 인상적이다. 한국은 패배했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일본 팬 입장에서도 토너먼트 진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결국 멕시코가 기회를 살렸고 한국은 살리지 못했다. 그 차이가 월드컵에서는 매우 크다. 패배한 팀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경기력은 좋았다. 마지막 경기 결과가 더 중요해졌다. 일본 축구계 전반의 분위기는 한국의 패배 자체를 비웃기보다는 생각보다 강했다. 멕시코를 상대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었다. 남아공전 승리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많았다. 특히 이강인, 손흥민, 김민재 등 핵심 선수들에 대한 언급이 많았고 아시아 축구 전체의 성장세를 보여준 경기라는 분석도 적지 않았다. 한국은 남은 남아공전에서 무조건 승리하며 32강 진출을 노려야 한다.